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경찰의 실수. (10월 16일) 오전 경찰이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스탠드나 교실 안으로 몰아놓고 있을 때 부산시경 밑에 있는 9개 경찰서엔 비상이 걸렸다. 이때가 오전 10시 45분쯤 동네 경찰서 관할지역과 붙어있는 부산 진경찰서 다중진압부대 150명은 15분 만에 뒷마당에 집결했다. 방석모와 방석복을 입고 곤봉을 찬 그들은 야구의 포수들 같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학생 데모 진압의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때는 아무도 그들이 정작 중요한 장비를 빠뜨리고 간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방패를 두고 갔던 것이다. 오전 10시 50분 부산대학교 구정문의 담을 무너뜨리고 바깥으로 나온 300명가량의 학생들은 골목을 따라 금강공원 쪽으로 달렸다. 금강공원에서 온천장까지 구호를 외쳐대면서 시위를 벌였다. 행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쳐다보기만 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행인들과 가게 주인들 가운데 잘한다면서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부산일보 사진부 김승준 기자는 다른 취재를 마치고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온천장에서 데모대를 봤다. 택시를 세우고 카메라를 차창 밖으로 내밀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데모 학생들에게 둘러싸였다. 사진 기자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카메라가 든 가방을 빼앗아갔다. 김 기자는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사정했다. 한 학생이 필름통을 꺼내 햇빛 앞에서 쭉 뽑아 보인 뒤 돌려주었다. 국제신문의 사진기자 김탁도는 오전 11시쯤 회사에 있다가 데모 소식을 사회부로부터 전해들었다. 찍어봤자 신문에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뛰어나가는데 편집국장이 어딜 가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데모 취재를 간다고 했더니 국장은 짜증 섞인 투로 그런 데는 가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김 기자는 무안당한 꼴이 되어 시무룩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부산 진경찰서 진압부대는 SSB 무전기를 통해 시경 경비과장의 작전 지시를 들었다. 학생들 수백 명이 미남 로터리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로터리로 가서 이를 막으라는 명령이었다. 로터리에 도착한 서장은 자기 차를 달아나기 쉽게 머리를 남쪽으로 하여 세워두었다. 그리곤 데모 진압부대를 가로로 배열시켰다. 학생들은 경찰을 보자 멈칫했다. 그들 앞에는 목욕탕이 있었고 그 옆엔 하수도 공사장이 있었다. 시멘트 하수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군데군데 자갈더미도 있었다. 학생들은 직감적으로 이곳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먼저 하수도관을 굴려 경찰차가 못 넘어오게끔 바리케이드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너도나도 자갈더미에서 돌멩이를 한 움큼씩 잡았다. 경찰 진압부대에 30m쯤 접근했을 때 학생들은 한꺼번에 돌을 던졌다. 500개가 넘는 돌이 뒤엉켜 날아왔다. 우두둑 여기저기서 돌덩어리가 경찰부대 속으로 떨어졌다. 아야. 돌을 맞은 경찰관들이 비명을 질렀다. 두 번째 일제 투석이 우박처럼 또 쏟아져 내렸다. 경찰 대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은 이때야 방패를 들고 오지 않은 실수의 대가를 값비싸게 치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맨몸으로 주먹만한 돌을 얻어맞게 된 경찰관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맨 먼저 서장의 승용차가 달아났다. 작전차 운전사는 차를 호위하던 경찰관들이 달아나 차만 덩그렇게 남은 것을 알아차리자 운전석에서 뛰어나와 도망갔다. 서장이 달아나자 간부들도 지휘를 포기했다. 서동백 수사과장은 학생들이 몰려오자 모자를 벗어버리고 길가 집으로 뛰쳐들어가 몸을 피했다. 집 문 밖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번 학생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0월 16일 오전 부산 진경찰서 상황실. 이날은 샘이 날 만큼 훌륭한 가을날이었다. 구름은 한 점도 없었다. 햇빛은 눈부시게 빛났다. 조금 더운 가을날 같았지만 바람결은 서늘하게 살갗을 스쳐갔다. 이날 오전 부산의 사회부 기자들은 사상구 괴법동에서 일어난 정병주 씨 부부 실종 사건에 수사 진전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출입처를 지키고 있었다. 국제신문 사회부 조갑재 기자는 오전 10시 45분쯤
부산 진경찰서 다중진압부대에 비상이 걸리는 것을 보고 상황실로 뛰어 올라갔다. 무전기가 숨가쁘게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참새 200마리 구정문 돌파하여 식물원 쪽으로 진출하고 있음. 참새들 금강공원 통과. 참새 4마리 연행 중. 데모 상황을 보고하는 음성과 병력 배치를 지휘하는 음성이 뒤섞여 무전기는 데모 중계방송을 하는 듯했다. 조 기자의 충격은 컸다. 부산대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어난다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 가운데 맨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조 기자는 사회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취재하러 갈까요? 라는 어리석은 물음은 던지지 않았다. 그것은 신문에 날 수 없는 사건, 따라서 취재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기자를 만나자 우리 데모 구경 갈까요? 라고 농담조로 얘기한 것이 고작이었다. 조 기자는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점심 뒤 숙직실에 들어가 냄새가 나고 떼국이 흐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잤다. 얼마쯤 잤을까?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숙직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형사 둘은 국방색 전투복 차림이었다. 지친 표정이었다. 구두끈을 풀고 털썩 드러눕더니 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하는 것이었다. 조 기자가 형사계에 들어가 보니 대학생들 10대 명이 책가방을 든 채 잡혀와 있었다. 서면 로터리에서 타고 가던 시내버스에서 끌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 한 일을 시간별로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기자는 도수 높은 안경을 낀 한 의예과 학생이 쓴 자술서를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았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울분에서 데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은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 중심부로 몰려가는 것을 막아보려 했다. 자동차로 시내버스를 뒤쫓았다.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탄 것은 부산대학교 근처에 시발점이 있는 18번, 19번 버스였다. 많은 버스가 학생들로 꽉 채워졌다. 학생들은 승강구 문을 잠그게 했다. 그리곤 정류소에 멈추지 말고 광복동 쪽으로 계속 달리도록 운전사에게 부탁했다. 경찰차가 뒤따라오자 아저씨, 자동차 경주엔 이겨야 해요 라고 운전사에게 응원을 보냈다. 멋모르고 신바람이 난 시내버스 운전사는 차를 내쳐몰았다. 경찰은 서면 로터리에서 일단 학생들이 탄 시내버스를 검문하여 그들을 끌어내리려 했다. 몇 번 이 짓을 해보고 경찰은 손들어버렸다. 서면 로터리는 하루에 10만 대의 차들이 오가는 부산에서 가장 번잡한 교통중심지다. 이곳에서 시내버스를 하나씩 세운다면 차량 교통은 완전히 마비될 터였다. 워낙 학생버스가 많아 모든 학생들을 끌어내린다는 것도 될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부산역에 다시 모인다는 정보에 따라 부산시경은 역 광장과 지하도 주변에 병력을 깔았다. 맨 처음 부산역 정류장에 도착. 버스에서 내린 40-50명의 학생들이 이들 경찰관에게 몽땅 붙들려 갔다. 경찰은 학생들을 가득 태운 시내버스가 잇따라 부산역 지하도 근방 정류소에 닿자 승강구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시청 쪽으로 계속 가도록 했다. 나중엔 아예 정류장에 멈추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통과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집결지 목표는 타이에 의해서 시청 부근으로 바뀐 것이었다. 이것도 부마 사태를 폭발시킨 많은 우연들 가운데 하나였다. 부산시청 부근인 광복동 남포동 거리가 데모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부산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몇 시간 안 되어 밝혀질 것이었다. 거기엔 격앙된 상인, 소시민층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불쏘시개가 되어 그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운명의 손길은 경찰을 통해서 박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방향으로 중단 없이 작용하고 있었다.